3만 원으로 대충 장 봐서 저녁 좀 차려줘. 남편이 건넨 돈은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은 무려 10명. 냉장고에는 김치와 두부가 전부였는데 말이죠. 1시간 후 초라한 밥상을 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3만 원짜리 지폐 3장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주말 저녁 선영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놓인 가계부를 펼쳐보니 이달도 어김없이 빨간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적자네. 선영이 연필로 숫자를 다시 계산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코앞인데 계좌에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전기 코드를 뽑고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모아서 최저가만 골라 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선영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데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와 보니 진수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까지 합쳐서 1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선영이 당황해서 말을 못 잇자 진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우리 집이야. 편하게 해. 진수는 거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가장으로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더니 누군가 편의점 봉투에서 캔맥주를 꺼냈습니다. 곧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진수야. 집 괜찮네. 분위기도 괜찮고. 동료들의 칭찬에 진수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막막했습니다. 진수가 부엌으로 슬쩍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봉투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선영의 손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로 대충 장 봐서 저녁 좀 차려줘. 응? 진수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충분한 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선영은 손에 쥔 얇은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3만 원으로 10명을 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3만 원으로 어떻게... 아, 냉장고에 뭐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김치찌개 끓이고 반찬 몇 개만 더 해주면 되지. 진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걸로 보아 이미 취해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머릿속에서 냉장고 안을 떠올렸습니다. 김치와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여윳돈은 없었고 3만 원으로 1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체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선영이 겉옷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훈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가. 넌 방에 있어. 아빠가 사람들 데리고 온 거죠?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금방 올게. 선영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에 선영은 계속 계산했습니다. 3만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10명분이 될지. 마트에 도착해서 세일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돼지고기 앞다리를 찾았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깻잎 한 묶음, 두부 몇 모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평소라면 망설였을 간식거리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29,5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하자 선영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500원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가스레인지 세 구를 모두 켰습니다. 김치찌개, 콩나물국, 돼지고기 볶음, 두부 부침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익숙해진 저비용 다인분 요리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칼과 냄비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형은 정말 복받았어. 부인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맞아, 맞아. 집밥이 최고지. 동료들의 말에 진수는 더욱 으쓱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솜씨가 좀 있어.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나서 드디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돼지고기 볶음,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멸치볶음, 김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릇 사이사이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드세요. 선영이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맞추려고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집밥이 최고죠. 하지만 곧 반찬이 빨리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회식 때 갔던 뷔페가 생각나네. 다른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빈 그릇을 확인하며 국물을 조금씩 더 부어줬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더 꺼낼 것이 없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배가 덜 찬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인사를 하며 돌아갔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그릇을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진수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이 너무 초라했어. 진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속으로 비웃지 않았을까 싶어.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누거품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3만 원으로 10명을 어떻게 먹여. 남은 돈도 없었단 말이야. 선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잖아.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데? 진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영은 카드 결제일마다 숫자를 맞추려고 애쓰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고기 대신 달걀로, 과자 대신 집에서 만든 국으로 배를 채워온 시간들. 오늘 상 위에 오른 음식 하나하나가 그런 절약의 결과였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이 이거야?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에 나가?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방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헤드폰을 꼈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영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수는 거실로 돌아가 TV 소리를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만 원짜리 지폐 3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상을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지우는 눈치를 보며 방과 거실을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수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동료들의 잡담이 들렸습니다. 야, 지난 주말에 진수 집 갔었잖아. 최영우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땠어? 다른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좀 아쉽더라. 마치 다이어트 식단 같았어. 최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수가 평소에 자기 부인 요리 솜씨 자랑하던데. 솜씨는 괜찮았어. 근데 양이 너무 적었지. 10명이나 갔는데. 진수는 멀리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어디가? 화장실 좀. 진수가 대충 대답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의 식탁이 자신의 체면에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라니.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와 간단한 반찬 몇 개였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답답해? 진수가 현관에서부터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얘기 나왔어. 지난번 저녁 말이야. 진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 얘기? 선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같았다고 하더라.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에 다녀.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갑자기 10명을 데리고 와서 3만 원을 주면서 선영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3만 원이 적어? 다른 집들은 그 돈으로도 잘하던데. 어느 집이 그래? 3만 원으로 10명을 먹여?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좀 더 신경 써. 또 사람들 올지도 모르니까. 또 데려온다고? 선영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알아? 동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수가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장을 보고 요리를 해봐. 3만 원으로.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집안일 좀 제대로 해달라는 게 무리야? 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 오기가 싫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방에서 조금만 있어. 선영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선영이 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알기나 해? 알고 있어. 정말 알고 있어? 카드값 연체 직전인 거 알아? 지훈이 학원비도 못 낼 뻔한 거 알아?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써야지. 괜히 비싼 거 사지 말고. 비싼 거? 난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전기 코드를 뽑고 다녀.
세제도 물에 타서 써. 선영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누가 시켰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순간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판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놀면서 불평만 하지 말고. 놀고 있다고?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살림하고 지훈이 뒷바라지하는 게 노는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잖아. 유독 우리 집만 힘든 것처럼 왜 그래? 진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다른 집은 남편이 갑자기 10명을 데려와서 3만 원을 던져주지 않아. 다른 집은 카드값 걱정 안 해도 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실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알아? 친구들은 다 먹는 간식을 사주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몇 개를 다시 내려놓았는지 세어봐. 그런 게 하루 이틀이야?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습니다. 난 더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형편 때문이지.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체면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당신은 늘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아.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는 미리 말해. 사람들 데려오기 전에. 그리고 현실적인 돈을 줘.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약속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집안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서로 말을 아껴가며 지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분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실적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 성과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직원들의 이름과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실적이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상위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밀려났습니다. 옆에 앉은 최영호가 힐끗 진수를 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은 승진 후보자 명단입니다. 팀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진수는 목을 길게 빼고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평소 경쟁 관계였던 김대성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진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올해 인사 발령은 예년보다 늦어질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상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멀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진수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예전 같지 않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에서 무슨 일 있나 봐. 지난번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 힘든가 보더라. 상차림 보니까 형편이.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지. 동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까지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화장실로 피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티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잘린다. 진수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적 보고서를 들고 앉아 있어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 생각이 났습니다. 3만 원을 건네며 윙크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영의 당황한 표정도 함께 왜 그때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박 과장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예, 부장님. 진수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부장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적도 좀 아쉽고 거래처에서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던데. 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어? 일에 지장 주면 안 되는데.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까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회사 분위기도 요즘 어수선하니까 더 조심해야 해. 알겠지?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찍힌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구조조정 1순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손이 안 댔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그런 진수의 상태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박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나 봐요? 거래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진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였습니다. 고객님, 결제일이 내일인데 계좌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그러네요. 내일 아침에 넣어놓겠습니다. 이미 두 번째 연체 경고입니다. 연체 이자가 상당히 높으니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선영에게 맡겨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진수가 가슴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요. 병원 가보세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더 적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지. 선영이 진수의 안색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하얗네. 진짜 괜찮아? 땀도 나고. 선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얼마 전 싸웠지만 남편의 건강은 별개 문제였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진수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요즘 계속 안색이 안 좋던데. 선영이 진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승진도 물 건너갔어.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구조조정이라니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진수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지. 몸도 챙기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회사 일을 알아? 진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얕게 한숨을 쉰 후 부엌으로 돌아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미 빠듯한 살림에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값도 연체 직전이었습니다. 저녁 먹자.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2가지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도 나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진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좀 쉬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회사에서 찍히면 끝이야.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해? 몸이 상하든 말든 일해야 해. 우리 살림 형편 알잖아.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또 싸울까봐 무서웠습니다. 지훈이 앞에서 그러지 마.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답답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만 원짜리 지폐 3장을 던지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표정, 동료들의 뒷말, 떨어진 실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도 옆방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의 일자리까지 불안해지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미 빠듯한 살림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등을 돌리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졌습니다. 병원 가봐. 진짜로.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 나면 가볼게. 진수가 대충 대답하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수는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회사만 다녔습니다. 선영은 혼자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선영이 분리수거를 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리해서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윗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선영 씨. 나정자 여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선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자 여사는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고 입꼬리도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정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여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해. 어때? 아,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선영이 사양했습니다. 바쁠 게 뭐 있어? 혼자 사는 늙은이가 적적해서 그래. 그냥 잠깐만 들렀다가. 정자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거절하기 어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정자 여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앉아. 보리차 끓여놨어. 정자 여사가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선영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혼자 살기엔 너무 커.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가끔만 와. 정자 여사가 선영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긴. 그래도 이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정자 여사가 마주 앉으며 웃었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면서 선영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따뜻한 차와 정자 여사의 다정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지? 정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선영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나도 오래 살아서 알아. 정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지 고민되었습니다. 괜찮으면 말해봐.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면 더 힘들어. 정자 여사의 말에 선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래. 몇 명이나? 10명 정도요. 그런데 주신 돈이 3만 원이었어요. 정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만 원으로 10명을? 네. 어떻게든 차렸는데 너무 초라해서 남편이 창피해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차렸냐고, 동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된다고.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 여사는 잠시 말없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뭘 만들었어? 김치찌개, 돼지고기 볶음,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멸치볶음이요. 3만 원으로? 어떻게? 정자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샀어요. 대단한데? 나도 예전에 식당 했지만 그 돈으로 그렇게 차리기 쉽지 않아. 정자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다 하는 거죠 뭐. 선영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살림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남편이 그걸 모르네. 정자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간 맺혀있던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는 게 있어. 정자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뭐요? 이 단지에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 아이들도 있고.
정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 집들은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 사 먹으려니 비싸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집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식당 했으니까 아는데 집밥 같은 반찬 만들어 파는 거 어때? 정자 여사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찬을 판다고요? 그래. 크게 할 필요 없이 소규모로. 정자 여사의 눈에 진지함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아까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3만 원으로 그런 상을 차릴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소량으로 하는 건 문제 없어. 나도 해봤거든. 정자 여사가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봐야겠는데. 남편은 나중에 말하고 우리 먼저 해보자. 작게 시작해서 정자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함께요? 그래. 나 혼자서는 힘들고 너 혼자서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선영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일단 간단한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이웃들한테 나눠줘 보자. 반응 좀 보게. 정자 여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선영이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와서 함께 준비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만에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선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퇴근했을 때 선영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선영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정자 여사와의 만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정자 여사 집에 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추전, 멸치볶음, 김치볶음만 해보자. 정자 여사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네. 선영도 앞치마를 메고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자 여사의 노하우와 선영의 정성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맛도 좋아. 정자 여사가 멸치를 볶으며 설명했습니다. 포장은 어떻게 해요? 일회용 용기 쓰면 돼. 비용 계산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정자 여사가 미리 준비해온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반찬 5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도 좋아 보였습니다. 경비실이랑 옆집 몇 군데 갖다 주자. 정자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무료로요? 처음이니까. 맛보고 좋으면 다음부터 돈 받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반찬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영이 배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원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집밥 같아서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반응에 선영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뗀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분명히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과 정자 여사의 반찬 나눔은 단지 내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뿐만 아니라 몇몇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어제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가 복도에서 만나자마자 말했다. 감사해요. 입에 맞으셨나 봐요. 선영은 놀라서 잠시 멈춰 섰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저희 남편도 집밥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자 김 여사는 망설임 없이 본심을 꺼냈다.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규칙적으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여사님과 상의도 해야 하고요. 그럼 편할 때 연락 주세요. 김 여사는 가볍게 인사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오후 선영은 정자 여사 집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고 정자 여사는 이미 무언가를 예상한 듯 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네. 김 여사가 아까 나한테도 말하더라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다. 근데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길까 봐요. 정자 여사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주려고 불렀어. 따라와 봐. 정자 여사는 작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다. 단지 뒤편 상가 건물로 걸어가 지하로 내려가더니 한문 앞에서 열쇠를 돌렸다. 철문이 열리자 작은 사무실 형태의 빈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은 작지만 환기창이 있고 기본 조명과 싱크대, 조리대, 배수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다. 여기 예전에 내가 작은 반찬 가게 하려고 계약했다가 남편 아프면서 못했던 곳이야. 임대는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청소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 선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여사님, 정말 여기를 써도 돼요? 정자 여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자 여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안 돼? 수요는 확인했잖아. 이제 방법만 찾으면 돼.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종이와 펜을 꺼냈다. 정자 여사가 재료비, 포장비, 가스비, 임대료까지 항목을 나눠 적기 시작했다. 선영도 진지한 표정으로 계산을 도우며 머리를 맞댔다. 한 세트에 8,000원 정도면 적당해 보이네. 선영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정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마트 반찬보다 저렴하고 품질은 훨씬 좋아. 게다가 정식 시설에서 만든 거잖아. 선영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해 볼까요? 좋아. 처음에는 하루 5세트부터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막연한 불안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진수가 TV에서 눈을 떼고 선영을 봤습니다. 무슨 일?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 반찬? 진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윗집 정자 여사님이랑 함께 이미 이웃들한테 나눠줘 봤는데 반응이 좋아.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태면 도움이 되잖아. 선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추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해봐. 단 집안일에 지장 주지는 말고. 당연하지. 선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자 여사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재료 고를 때 신선한 것보다 가성비를 생각해야 해.
정자 여사가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선영이 꼼꼼히 기억했습니다. 첫날은 5세트를 목표로 했지만 주문이 7개나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재료를 더 사서 준비했습니다. 인기가 많네. 정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선영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야. 도와줄래? 네. 지훈이 기꺼이 나섰습니다. 지훈은 포장된 반찬을 이웃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받은 분들이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도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세트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매일 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입에서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하루에 2만 원 정도 이익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되겠네. 선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선영의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자 여사님 도움이 컸어요. 선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하고 있네. 진수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선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실제로 선영은 이 일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고정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주문하는 집도 있고 일주일에 3-4번 주문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음식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니까 위생적이고 맛도 좋아요. 다른 분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영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문량을 잘못 계산해서 재료를 너무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정자 여사가 위로했습니다. 이익이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한두 번 실수로 망하는 건 아니야.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정자 여사의 말에 선영은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김치가 너무 셔서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선영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잘해주시면 돼요. 고객이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영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음식의 간도 더 정확해졌고 포장도 더 깔끔해졌습니다. 한편 진수의 회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힘없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 부장이 개별 면담을 한대. 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별 면담은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선영이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반찬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직은 적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수가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버팀목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 일을 시작했네. 선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선영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일로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수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함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선영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영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가슴 답답함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상해 보였습니다. 병원 가봐야겠다. 진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 아침 준비를 하다가 진수를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꼭 병원 가. 응, 점심시간에 가볼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진수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계속 조이는 것 같았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내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진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진수를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한 2주 전부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 집안 문제,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의사가 혈압계를 진수의 팔에 감췄습니다. 150에 95네요. 높습니다. 높은 편인가요? 정상보다 상당히 높아요. 심전도 검사도 해봐야겠네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수는 초조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큰 위험은 없지만 심장과 혈압 상태가 좋지 않네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야근은 피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술과 담배도 줄이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수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이었습니다. 박 과장, 어디야?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중입니다. 그래, 몸이 안 좋아? 조금 피곤해서요. 빨리 와. 오후에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지자 진수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뭔가 소문이 돈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부장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앉아.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과장, 솔직히 말할게.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 네.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야. 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장은 다행히 명단에서 제외됐어. 진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부장의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영업 일선에서는 빠지고 내부 업무로 전환해야 해. 그러면 급여는요? 당장은 동일하지만 성과급은 기대하기 어렵겠어.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해고는 면했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자. 진수가 사무실을 나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는 면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반찬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문량이 늘어나서 바빠 보였습니다. 어서 와. 병원은 어땠어? 선영이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약 처방받았어. 진수가 약봉지를 내놓았습니다. 많이 아픈 건 아니지? 스트레스 때문이래. 야근하지 말고 술 끊으라고. 선영의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해고는 면했어. 다행이네. 하지만 영업에서 내부 업무로 바뀌었어. 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급여는? 당장은 그대로지만 성과급은 없어질 것 같아. 선영은 가계부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성과급이 없으면 생활이 더 빠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는 지켰으니까 다행이야. 선영이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어느 회사든 힘들잖아. 그때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일찍 왔네요. 응. 진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부모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반찬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지훈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물었습니다. 응,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선영이 조금 밝아지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훈의 말에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선영은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서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지 상가 리모델링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선영 씨, 미안해요. 다음 주부터 학원을 잠시 쉬어야 해요. 주요 고객이었던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요? 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원 주문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전체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여러 곳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정자 여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자 여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선영이 걱정했습니다. 다른 고객을 늘려야지. 어떻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보자. 정자 여사의 제안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가계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진수의 성과급이 없어지고 반찬 수입마저 줄어들면 적자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 문제와 직장 불안, 그리고 사업 위기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으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일 정자 여사와 함께 대책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가게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전단지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발품을 팔아야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자 여사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지.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정자 여사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선영이 만든 음식 사진과 메뉴, 가격을 적었습니다. 정자 여사가 예전 식당 경험을 살려 문구를 다듬어줬습니다. 집밥처럼 정성스럽게 엄마의 손맛 그대로. 전단지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훈이도 도와달라고 해볼까?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젊은 애가 하면 더 신뢰감이 생기지. 그날 저녁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기꺼이 나섰습니다. 전단지 나눠주는 거랑 인터넷에도 홍보 좀 해줘. 네, 할 수 있어요. 지훈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SNS에도 엄마의 반찬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집밥 반찬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지훈의 게시물을 본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도 관심 있어 하시는데 연락처 알려줄게.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영업 일선에서 물러나니 할 일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정리와 내부 업무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야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 이 서류 정리 좀 부탁해. 새로운 상사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수가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예전보다 체면은 서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걱정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일정해졌습니다. 6시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선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위해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이 어땠어? 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2개 늘었어. 지훈이가 홍보를 열심히 해줘서. 선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네. 진수도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요즘에는 3명이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일찍 오시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그래.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전보다 건강해 보여요. 지훈의 말에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얼굴색도 좋아졌어. 약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진수는 선영의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출과 지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참 잘했네. 정자 여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고 많아.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정자 여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수요가 있을 것 같아. 정자 여사가 지도를 보며 분석했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요.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고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정말 집밥 같아요. 어디서 사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훈도 배달을 도우면서 고객들과 친해졌습니다. 지훈이 참 착하네. 엄마 일 열심히 돕고. 네, 가족이니까요. 지훈의 대답에 고객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진수에게 도시락을 주문하고 싶다는 문의가 온 것입니다. 박 과장, 부인이 반찬 장사한다면서?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해?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해. 정말요? 선영이 놀랐습니다. 배달이 가능한지 물어보더라고. 조금 멀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사 주문까지 받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예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여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네. 정말 다행이에요. 선영이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 된 것입니다. 정자 여사님, 어떻게 하죠? 일손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누구를 구하죠? 일단 우리끼리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두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훈도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진수도 퇴근 후에는 포장을 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되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타격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 선영이 장부를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카드 연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진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모두 수고 많았어. 선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수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관리되고 있네요. 의사가 만족해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수가 안도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선영이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늘 걱정스러워하던 표정이었는데 요즘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진수가 선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죠.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희망의 새싹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선영의 반찬 사업은 단지 내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자 여사와 함께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이 하루 20세트를 넘어서면서 두 사람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선영아, 오늘 새로운 메뉴 한번 시도해 볼까? 정자 여사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메뉴요? 닭가슴살 샐러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잖아. 선영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건강식 메뉴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한창 열중했습니다. 재료비 계산부터 맛 조절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지훈이 학교 갔다 와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도시락이야. 맛 좀 봐줘. 지훈이 한 입 먹어보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맛있어요. 제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 학교에서도 홍보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지훈은 요즘 엄마의 사업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배달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메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인 여성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선영 씨,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요. 포만감도 있고 매일 주문해도 될까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편 진수는 새로운 부서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천당한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 업무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신입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 일이니까. 진수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적에 쫓겨 늘 조급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건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약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요? 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진수가 일찍 퇴근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매출이 어땠어? 진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23세트 나갔어요. 역대 최고예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정말 자랑스러워. 진수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빠도 고생 많으세요. 요즘 포장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흐뭇하게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싸우기만 하던 부모였는데 요즘에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훈이도 정말 고생 많아. 배달하느라. 저는 재미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아시니까.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단지 내에서 지훈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반찬을 배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고객들이 더 만족해하는 것 같아. 선영이 아들을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나들이라도 할까? 정말요? 지훈이 눈을 빛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것 같은데. 선영도 찬성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가자. 어디 가고 싶어? 한강공원은 어때요? 피크닉 하면서.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도시락도 챙겨가고.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선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 진수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지훈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선영이 만든 음식들이 맛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사람들이 사 먹는다니 신기해. 진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거든요. 남의 돈 받고 음식 파는 게. 선영이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어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뻐요. 선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몰라줬나 봐.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리 서로 잘 아니까 됐죠. 선영이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부모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피크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자 여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다렸어. 정자 여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우리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입주민 대상으로 반찬 판매를 정식으로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광고도 붙여주고 공식적으로 추천도 해주겠다고 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입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 여러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좋다고 이야기했나 봐. 진수도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한데? 공식 인정을 받는 거네. 이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되는 거야. 정자 여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설렜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주문 문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30세트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일손이 부족해. 선영이 걱정했습니다. 파트타임 도움이라도 구해야 할까? 정자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업 확장을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단지 내 다른 주민 중에서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아이가 큰 주부였는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우미 박 여사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잘 부탁해요. 선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일손이 늘어나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메뉴도 더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은 장부를 정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익이 진수 월급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선영이 진수에게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진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정자 여사님과 박 여사님, 그리고 지훈이 덕분이에요. 당신 실력이 제일 크지. 진수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정자 여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자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주말에 작은 감사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자 여사, 박 여사,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단골 고객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진수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보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운 분들이니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 모임 당일 집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역시 선영 씨 솜씨예요. 손님들이 만족해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선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수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은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진수가 동의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3만 원으로 10명을 대접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초라한 밥상이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과 정성으로 차린 식탁,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가족.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3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수와 선영 가족에게 그날의 초라한 밥상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선영은 3만 원으로 차린 소박한 상차림을 통해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진수는 체면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가족을 위해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